아침 7시 영숙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뜹니다. 침대 옆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텅 빈 식탁, 가지런히 놓인 찻잔, 아무도 밟지 않은 슬리퍼들. 이 고요함이 이제는 일상이었습니다. 영숙은 올해 67입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35년을 국어교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단에 서 있을 때는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수업 준비, 학생 상담, 동료들과의 회의. 영숙 선생님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세요. 동료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은행나무가 가을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영숙은 전화기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벨소리가 3번 더 울리고 멈췄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1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누구네 집 경조사 이야기. 듣다 보면 어느새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교사 시절 그녀는 늘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거란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관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래층 이웃이 택배를 잘못 받았다며 가져다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까지 낮췄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회색빛 단발머리, 주름이 깊어진 눈가, 담담한 표정. 예전의 환한 미소는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은퇴식 날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홀가분함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건강, 자식, 손주. 영숙은 웃으며 듣는 척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갔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을 걱정했습니다. 외로움, 우울증, 고립.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외로운가? 우울한가?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게 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딸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지연은 38입니다. 중학교 음악교사입니다. 영숙은 딸의 피곤한 얼굴을 봤습니다. 힘들었지? 씻고 와. 차를 내오며 딸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평소처럼.
친구분들은 자주 만나세요? 아니, 요즘은 별로. 왜요? 전에는 맨날 바쁘셨잖아요. 영숙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지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요즘 엄마 너무 혼자 계시는 것 같아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모임도 안 나가시고. 걱정돼요. 난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혼자 있으면 마음이 다쳐요. 난 마음이 안 다쳤어. 그래도 너무 혼자 계시면 외로워지잖아요. 영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외롭다. 모두가 쓰는 그 단어였습니다. 왜 그렇게 단정하는 걸까요? 지연아, 난 외롭지 않아.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순이 이모가 걱정하시던데. 전화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 왜요? 그냥. 지연은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혹시 우울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울하다. 또 그 단어였습니다. 아니야, 난 우울하지 않아. 그럼 왜 이러세요? 이런다는 게 뭐가 이런다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난 편한 거야.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해진 것뿐이야. 지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하시다면 저도 뭐라 안 할게요. 근데요, 친구분들이랑은 좀 연락하세요. 나중에 정말 외로워지면 어떡해요? 외로움.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 늘 외로움을 더 씌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문제는 그 평화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보고 싶지. 그럼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다음에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사랑스러웠지만 아이가 있는 집은 시끄러웠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 친구 엄마 중에 비슷한 분이 있었어요. 은퇴하시고 집에만 계셨대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와서 병원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세요. 영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돌아가고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혼자 계시면 외로워져요.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건 정말 건강한 신호일까?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평화.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세상은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고립은 위험하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 더 공허했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는 평온했습니다. 아침 햇살, 차 한 잔, 창밖 풍경. 그것들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변명하듯 살고 있을까? 난 잘못된 게 아닌데.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너무 강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명자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영숙은 머뭇거리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영수가. 드디어 받네.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미안해, 좀 바빴어. 우리 오늘 점심 먹을까? 비 오는데 칼국수 어때? 영숙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시청역 앞 그 칼국수집. 12시에 보자. 식당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영수가, 여기.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명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잠수 탔어? 순이가 걱정하던데.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쉬긴 뭘 쉬어. 넌 맨날 집에만 있잖아. 영숙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있잖아. 모임 가면 다들 비슷한 얘기만 해. 남편 불평, 자식 자랑, 누가 아프다더라. 듣다 보면 숨이 막혀. 명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우리 나이엔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잖아. 나도 알아. 근데 듣고 있으면 공허해. 집에 돌아오면 더 텅 빈 느낌이야. 영수가, 넌 지금 외로운 거야.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난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으면 왜 이러겠어? 난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솔직히 말할게. 넌 지금 이상해. 전에는 그렇게 활발했잖아. 근데 요즘은 사람을 피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게 정상이야?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야, 난 가짜 웃음이 지쳤어. 관심 없는 얘기를 듣는 게 지쳤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게 지쳤어. 명자는 영숙을 가만히 봤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명자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넌 지금 행복해? 모르겠어. 그럼 불행해? 그것도 아니야. 명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수가, 네 말이 맞네. 그건 외로워서가 아니야. 내 마음이 자라서 그래. 영숙은 고개를 들어 명자를 봤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다들 비슷해져. 말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근데 넌 달라. 넌 이제 가짜 소음과 진짜 위로를 구분할 줄 알게 된 거야.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야? 응. 넌 이상한 게 아니야. 오히려 성숙해진 거야. 명자야, 고마워. 두 사람은 다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이번엔 침묵이 편했습니다. 억지로 채워야 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그쳤습니다. 명자는 손을 흔들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내 마음이 자라서 그렇다. 명자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변화하는 중인 걸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도피가 아니야. 이건 또 다른 성장이야.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숙은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이상한 게 아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창밖으로 석양이 졌습니다. 영숙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마당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런 아침이 있었구나.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모임 초대가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지로라도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순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영숙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요즘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조용히? 왜? 그냥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야.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오래전 사두었던 시집을 펼쳤습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요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자신의 고요가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딸 지연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이번엔 민준이도 데려갈게요. 그래, 조심히 와.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친구분들 만나세요? 영숙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요즘은 혼자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지연은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영숙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고 싶을 때만 썼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풍요롭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미안하지 않다. 어느 오후 영숙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관계는 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에서 국화한 다발을 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예의가 더 중요해. 저녁 영숙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나와 함께 있어. 그 깨달음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었을 때 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엄마, 좋은 친구. 그러다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고요는 공허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다시 자신을 찾을 기회.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과 손주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차를 끓이고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제가 미안했어요. 너무 걱정한다고 엄마를 압박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야. 넌 날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요즘 엄마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더 편안해 보이세요. 예전엔 뭔가 애쓰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러우세요. 영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날 이해해줘서. 지연은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편한 대로 사세요. 그날 셋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영숙은 그릇을 헹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예전엔 사람 많을수록 덜 외롭다고 믿었어. 근데 이제는 조용할수록 내가 나랑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야. 알아요, 엄마. 이제 이해해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라 엄마 자신과 함께 계시는 거죠. 영숙은 딸을 돌아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맞아. 지연이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창가로 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를 봤습니다. 잎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저 나무처럼 영숙 자신도 변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칠의 가식 억지 미소. 이제 남은 건 본질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이었습니다. 영숙은 일기장을 폈습니다. 나는 변한 게 아니다. 드디어 나답게 된 것이다. 창밖의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빛나고 있는 걸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잘 지내? 응, 잘 지내. 명자야, 지난번에 해준 말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 별 말씀을. 난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전화를 끊고 영숙은 다시 별을 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침내 도착했다는 것을, 오랜 여정 끝에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이곳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난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 말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숙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아침이 올 거야. 해가 뜨고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자신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